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컴마컴퍼니 대표 차윤아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것이 취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바늘길을 여러분 크게 넓히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바늘길을 넓히기가 힘드시다면 낙타가 작아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면접 준비 크게 3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 지나가다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시냐고요. 누구를요? 나를요. 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얘기 참 많이 우리 흘려듣곤 하는데요. 정말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진정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한 방법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자, 나를 아셨다면 이제 표현하셔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실 건데요? So what? 그래서 무엇을 면접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정 보여주고자 하는 것, 들려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전문 용어로 DPS 전략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디테일하고 프로페셔널하며 스페셜하게 나만의 면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 취업 컨설턴트 차윤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면접에서요. 면접관이 진정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지원자들에게 묻습니다. 면접관이 나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자 싶으신 것이 어떤 것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저의 열정이요. 혹은 지금 현재 있는 많은 선배들과 혹은 직원들과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성이요. 혹은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창의성이요. 혹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요. 굉장히 좋은 얘기들 다 가져다가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다 좋아요. 좋은데요. 일단 어떻게 나를 보여주는 것이냐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저에게 물어요.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으로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요. 굉장히 좋은 무언가 창의성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도대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막연한 단어들을 나라는 사람에게 끼워 맞춘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면접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열정적인 사람이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만나온 수많은 면접생들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의 컨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되게 신뢰감 가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요.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난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렇게 느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떡하죠? 어쩌면 지금까지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거나 혹은 앞으로 조금은 실패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똑똑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면서 면접을 보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은요. 실제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무언가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칫 건방져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무언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차가운 사람으로 보여질지도 모르겠고요. 반대로 무슨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다 잘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때론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혹은 좀 줏대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면접관에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되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다르다면 이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정말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받아 적으세요. 나만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뭘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의 타이틀을 나를 정말 아십니까? 라는 타이틀을 만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자, 면접관들에게 질문해봤습니다. 채용 시에 지원자들의 이미지와 인상을 실제 고려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참 많은 면접관들이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 혹은 당연히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전체 면접관들의 약 56.8%, 30.5%, 그러니까 합이 몇 프로인가요? 87.3%의 면접관들이 실제 지원자들의 이미지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첫눈에 보여지는 첫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접관의 실제 3분의 1, 면접관의 3분의 1은 지원자를 만난 지 무려 90초 안에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혹은 90초까지 갈 필요도 없다. 15초 만에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합격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자료들, 많은 이론적 근거들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형성 요소 혹은 첫인상의 형성 요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의 55%는 바로 보여지는 이미지 시각적인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지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고 계실 때에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십니까? 물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보여지는 것, 네, 얼굴, 표정, 혹은 제가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과 약 한 15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어떤 제스처를 보고 계실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요. 바로 시각적인 정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무려 55%를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눈에 보셨어요.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들어오세요? 바로 청각적인 정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55%라면 들려지는 바로 청각적인 이미지가 38%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들리십니까? 목소리가 들리실 거고요. 목소리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까요? 저의 음성이 들리실 거고요. 제가 말하는 말의 속도가 들리실 겁니다. 당연히 발음이 들리실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저의 호흡이 느껴지실 겁니다. 들려지는 부분들, 바로 청각적인 정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문장이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언어적인 정보는 불과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면접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어떤 거세요? 자기소개하는 것, 혹은 면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의외로 내가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문장을 사용하느냐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무엇을 들리게끔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첫인상에 있어서의 점수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실제 첫인상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흔히 말해서 초두 효과라든지 심리학에서 나름대로 일관성의 오류에 의한 어떤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 한 번에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달라지더라 하더라도 처음 본 바로 그 이미지, 그 생각, 그 형태를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쉽거든요. 인상을 형성할 때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무언가 좀 노력을 적게 하고 싶어요. 즉 내가 지금 생각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에 대한 노력을 최소한 적게 하면서 처음에 딱 보여진 바로 그 이미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야 라고 조금은 쉽게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부정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세 번째의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은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보실 때 혹은 어떤 물건을 보실 때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으세요? 당연히
부정적인 이미지이실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한다면 오히려 저 사람은 내가 어떤 좋은 이야기들, 단어들을 말하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확률을 나눴을 때 부정적인 단어가 혹은 조금은 제스처라든지 표정에 있어서 인상을 쓰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려 하시더라도 처음에 보여지는 부정적인 단어, 말, 이미지가 더욱더 강하게 인식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첫인상에 있어서 전부는 조금 오바일까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우리 사람 볼 때, 첫인상을 볼 때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후에도 좋은 이미지로 긍정적인 역할로 보여주는 사람과 반대로 처음에는 좀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 사람 보면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한눈에 딱 봤을 때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여 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뭔가 서먹서먹하고 썩 그렇게 호감이 가는 인상은 아니었으나 계속해서 말을 하고 쳐다보면 혹은 함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면접관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겠죠. 왜요?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어지는 면접 시간은 사실 아주 짧게는 10분에서 정말 길어야 3, 40분 차이인데 사실은 그 단체 면접에 있어서도요.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전체 40분 안에 15분가량 정말 길어야 20분 정도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말까 하니까요. 바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는 맞아요. 보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평가하고 또 평가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과거, 예전 조선시대 공자 시절에도 평가 기준이 사실은 보여지는 것에 참 많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 많은 기업에서 여러 인재상, 인재상 한다면 열정적인 사람 혹은 긍정적인 사람, 무언가 도덕적인 인재, 다양한 인재상들이 기업마다 존재합니다. 과거의 최고의 인재상이라고 여겨진 것은 바로 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자요. 말 그대로 뜻을 해석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진 사람이요. 자, 그 어진 사람을 지금 현대의 단어로 조금 풀이하자면 능력이 뛰어나고 태도도 좋은 사람을 일컬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말 다 그냥 뺄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친구를 사귈 때 혹은 남녀를 만났을 때에도 이왕이면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첫인상 좋은 사람, 밝은 사람이랑 만나고 친해지고 싶으시잖아요. 면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 무언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조금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기도 하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첫인상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또 균형 있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자기 자신의 창조자라고요.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생활해 오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나 혹은 다양한 실패 경험, 성공 경험 혹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잘 알고 계시겠고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결합하여서 그들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참 억울하게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결정지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따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적 이미지를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자신감을 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커리어를 조금은 매핑하셔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눈에 들릴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어쩌면 면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다양한 강사님들 그리고 다양한 면접 전문가들에게 선생님 도대체 면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뭐라고요? 자신감이라고요. 자신감이요. 내가 어떤 사례를 준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할 때 보여줄 때의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자신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 여부가 달라져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면접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살아온 방향이 다르고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서 물론 그들이 조금은 원하는 답변은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감 장착하셨어요? 보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자신감이 있다면 지금 화면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어 그 자체요. 자신감. 글자 그대로 스스로자의 믿으신 느낄 자, 나 스스로를 믿는 느낌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린 자신감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믿기 위해서 또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고 주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객관적인 나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실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과 면접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시간 머리를 싸매면서 자기소개서 쓰셨잖아요.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 정말 많이 적으셨잖아요. 500자 이내, 1000자 이내, 혹은 뭐 짧게는 300자 이내로 지원 동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철학, 비전, 나만의 강점, 혹은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우리 기업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들 나름대로 참 많이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적은 것들을 바로 이 시간 면접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자, 바로 그 외적으로 적은 나의 외적 이미지는 자기소개서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작성하신 부분들을 이제 안에서부터 밖으로 꺼내는 작업이 바로 외적 이미지로 보여주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외적 이미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외모적인 부분으로 나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조금은 나를 포장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상품 자체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 다듬어주고 너무나 멋진 여러분이요. 바로 나라는 상품을 조금은 더 멋진 포장지에 포장하셔야죠.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이왕이면 디자인 좋은 것을 고르듯이 면접에서도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호감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21세기 들어서의 현대 사회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루키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룩과 이즘의 합성어. 즉 어떤 이들은 너무 외모지상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결코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 우리는 외모 혹은 외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왜 아예 시대 자체가 루키즘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지원자들이 참 많은 부분을 의료적 행위에 어떤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제대로 보여지는 원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참 많이 속상해할까요? 그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가 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뇌는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면접관들은 하루에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대면하면서 이왕이면 조금은 빠르게, 조금은 쉽게 나의 선택을 결정짓고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하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단어와 나의 모습이 정말 잘 결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연습하셨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면접을 보시면서 최소한 면접관과 지원자, 즉 지원자와 면접관 사이에 관계를 좀 유지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 조금은 더 객관적인 나 그리고 정확한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면접관의 질문이 조금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게 표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관과 지원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매너, 예의를 지켜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면접관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혹은 면접관이 무언가 나를 일부러 부정적인 부분으로 조금은 꼬아서 나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자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실제 약하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대답을 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너무 극단적인 단어로 혹은 때로는 나의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매너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원하는 과정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그 역시 보고자 할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신뢰감 있는 표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단 첫 번째,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많은 지원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무언가 굉장히 애매한 투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자,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신뢰감을 가지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참 믿고 싶어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자기만의 철학과 정체성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신뢰감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단어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조금은 더 또렷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단어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남성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외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뢰감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마 지원자들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당장 내일이 면접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지원자들이 그런 얘기하시죠. 뭘 입고 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남들 전부 다 블랙 수트를 입고 간다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혹은 조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게 조금은 다르게 의상을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입어주세요라고 누가 딱 떨어지는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가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기업에서 비즈니스 정장을 착용하고 오라라고 할 경우에는 이 수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석 비즈니스 정장이라고 한다면 위아래가 동일한 컬러와 같은 재질의 수트와 바지 그리고 그 안에 셔츠와 당연히 타이를 메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정장이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나는 연구 쪽이나 혹은 연구개발 아니면 관리, 지원, 총무 혹은 영업부서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신뢰감을 덧붙일 수 있는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밝은 이미지를 나는 풍기고 싶다. 지금 또 갈수록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 블랙 컬러의 정장을 입으면 다소 더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하반기가 되면 보통 그레이 컬러를 많이들 착용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그레이 컬러를 한번 착용하실 때에는 안에 있는 넥타이도 조금은 컬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부해 보이지 않도록 수트가 조금은 밝은 색이라면 타이에는 약간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금융권 계열이나 관공서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은 형식을 더 잘 갖추고 보수적인 컬러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블랙이라든지 혹은 조금은 진한 네이비 컬러를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은 패셔너블한 내가 광고 쪽이라든지 혹은 무언가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나의 이미지 컨셉을 나름대로 어필하고 싶은 곳이다라고 한다면 브라운 컬러의 수트를 착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사실 브라운 컬러는 우리 한국인들의 피부 색깔과 아주 잘 맞지는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내가 조금은 피부색이 밝다라고 하신다면 브라운 컬러를 도전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조금 밝은 이미지를 형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트를 입을 때 셔츠의 깃은 소매와 그리고 위에 있는 카라는 약 한 2분의 1인치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 요즘에는 약간 핏대의 정장을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약간의 여유는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트를 입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사이즈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수트와 그리고 바지, 전반적인 넥타이에 대한 길이들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트는 움직였을 때 그리고 단추를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추 하나를 제외하고 잠궜을 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허리 라인과 핏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좀 많이 짧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정석 비즈니스 정장으로 맞추시겠다면 바지의 기장도 조금 넉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셔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묻습니다. 진짜 화이트 셔츠만 입어야 하냐고요. 네. 비즈니스 셔츠의 정석은 화이트가 맞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는요, 어떤 수트에 입어도 베이직하게 두루두루 잘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무언가 특별한 장식이 있지 않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깨끗한 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면 안에 있는 타이는 어떤 컬러 혹은 어떤 모양을 어떤 무늬를 좀 이용해야 할까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의상의 컨셉을 크게 대단히 튀지 않게 조금은 일관되게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넥타이에 대한 부분도 말 그대로 가장 신뢰감 갈 수 있는 넥타이의 컬러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남성들의 넥타이에 있어서 가장 신뢰를 덧붙여 줄 수 있는 무늬는요. 사선 무늬. 네, 줄무늬, 사선으로 되어 있는 줄무늬 무늬가 가장 나름대로 남성의 신뢰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요즘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이미지가 식상하다. 혹은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모습을 잘 보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와 같이 비즈니스 캐주얼 정장을 면접 정장으로 갖춰 입고 오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실제 많은 지원자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캐주얼 정장으로 오래요. 캐주얼 복장으로 면접 오라고 하는데요. 진짜 캐주얼하게 입고 가도 돼요? 제가 아는 선배는요. 작년에 힙합 스타일로 옷을 입고 갔는데요. 붙었대요. 저도 그렇게 입고 가도 돼요? 라고 실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라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힙합 스타일로 입고 가서 그 복장 때문에 합격한 건 그분은 아니셨을 겁니다. 나름대로의 전반적인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일을 하려 하는 가치라든지 그 사람의 전반적인 비전이 그 이미지와 일관되게 균형이 잘 맞아서일 수 있고요. 누가 그렇게 입어서 그 사람이 합격했다라고 해서 나 또한 똑같이 동일한 모습을 만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라고 했다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은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밝은 컬러를 이용한 수트와 그리고 바지 위아래는 조금 콤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 입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캐주얼이라고 하지만 정말 청바지라든지 혹은 너무 좀 이렇게 면바 통이 넓은 그런 요즘 스타일의 면바지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조금은 수트를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 정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남성 정장은 딱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언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여성 지원자 같은 경우 참 어렵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비즈니스 여성 정장의 가장 기본은 투피스 스커트 정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동일한 컬러, 동일한 색상과 그리고 재질, 바로 그러한 정장, 스커트 정장을 여성 비즈니스 정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 화려한 색깔이나 혹은 무늬가 있는 것보다는 단색의 조금은 여성스러운 그런 정장을 차려입으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혹은 지금같이 날씨가 따뜻해졌을 때에는 베이지라든지 혹은 파스텔 계통의 이너를 안에 입고 조금은 더 V존을 밝게 자신을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면접관들에게 실제 지원자를 볼 때 그 사람의 첫인상에 있어서 외적인 이미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이미지에는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갔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나의 이미지가 갖추어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태도와 표정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면접을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잠깐 여기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요, 남성의 그래프이고요. 빨간색은 여성의 그래프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면접을 결정하는 이미지 요인에 있어서 남성은 그 사람이 면접을 볼 때에 어떤 태도로서 실제 면접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원자의 표정이나 혹은 표정과 함께 그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외적인 이미지를 잘 분석해서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면접 복장 연출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적어도 신입으로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입생에 맞는 열정과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혹은 경력자라 할지라도 지금 새롭게 무언가 새로운 곳에서 또 나만의 커리어를 쌓기 위한 열정적인 모습과 도전적인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바로 열정과 패기, 도전, 창의적인 모습들, 많은 면접관이 실제 원하고 있고 모든 면접생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지고 있는 바로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의 체형 혹은 나의 이미지,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시선, 표정, 태도는 어떤 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가장 객관적인 부분은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요? 바로 앞에다가 딱 내 스마트폰을 나를 볼 수 있도록 셀카 찍을 때 그렇게 해놓으시고선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쭉 서서 이야기를 해보셔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나의 표정은 어떠한지,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적인 제스처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나도 모르는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면접관에 딱 들어가는 바로 그 짧은 순간, 어쩌면 입시를 해서 들어가서 내 자리를 찾아서 앉기 바로 직전까지 안녕하십니까 면접 지원자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그 짧은 몇 초 안에 보여지는 나의 태도와 표정과 나의 갖춰 입은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현재의 이미지 전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요. 무엇보다 보여지는 것이 몇 %라고 말씀드렸어요? 5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서 간단하게 자신의 번호와 함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에 들어가실 텐데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에는 길게는 1분, 짧게는 요즘에는 30초 이내로 본인을 소개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를 계속 연습하고 실전 자기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지원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외워놓으셨어요. 나름대로 내가 맞는 컨셉에 맞게 자기소개를 기가 막히게 달달달 잘 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외운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단어나 혹은 지금 현재의 사례들에 맞게 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갖춰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앉아있을 때의 자세도 조금은 편안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자세부터도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컨셉에 맞는 자세를 맞춰주심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태도와 함께 우리는 시선 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생각할 때 내 눈동자는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시행을 해보면요. 바로 앞에서 지금 저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표정이나 혹은 시선 처리가 여전히 덜 준비되어 있구나, 덜 교정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할 때 눈을 우측 혹은 좌측, 위로, 아래로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너무너무 불안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불안정하게요. 불안정하게요. 외운 대로 자기소개는 줄줄줄 잘 읊습니다. 나름대로 목소리도 연습해서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선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장을 읊어야 하지? 그 다음에 차례가 무엇이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동자가 허공을 향하고 있거나 혹은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면접관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눈에 느껴지죠. 지금 저 사람 긴장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 긍정적인 시선을 교환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보셔야 한다고요? 네,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앞에 면접관이 한 3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주로 내가 봐야 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정면에 있는 사람, 더불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 면접관을 향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체와 눈이 함께 움직여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저를 한번 잘 보셔요. 아마 눈이 작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한눈에 저의 표정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 제가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카메라가 지금 현재 4대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를 면접관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가장 저희 좌측에 있는 면접관이 저에게 무언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를 자연스럽게 쳐다보겠죠. 네, 라고 하는 지금 제 모습을 보게 되시면 저의 상체와 고개는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동자만 돌아갔을 때 다른 면접관들 앞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무언가 날카롭거나 혹은 조금은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때의 짧은 순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과 표정과 태도는 항상 균형을 잡고 거기에 맞게 나의 눈동자가 따로 움직인다라든지 혹은 나의 태도나 현재 상태가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입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면접은 연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시고요. 더불어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평소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자, 시선이요. 그리고 나의 전반적인 상체의 태도요. 또 하나 유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부분이요? 네, 바로 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턱이 올라갑니다. 왜 우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요. 높은 음을 올라가면 보통 진짜 프로는 이제 정말 노래를 잘하는 프로는 턱을 내려서 높은 소리를 올린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소리를 질러서 크게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때 턱은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위를 향하게 됩니다. 무언가 면접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내가 답변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턱이 올라갑니다. 잘 보셔요. 턱이 올라가면 네, 눈은 당연히 아래로 시선이 깔릴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은 괜찮으나 다소 너무 건방져 보이거나 혹은 무언가 아직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은 더불어서 조금 감정에 많이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턱에 대한 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좋은 면접의 성공은 바로 균형 있고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가장 호감 가는 표정으로 보여지는 전반적인 밸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면접관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신입사원에게 무언가 조금은 더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2017년 상반기 혹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흐름과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체감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2016년도와는 또 다른 새로운 2017년도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객관적인 모습,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석하시고요. 거기에 있어서 어쩌면 저는 2017년도 하반기에 가장 큰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변화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컨대 이번 하반기에 가장 많은 면접 질문 중 하나는요. 변화와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변화란 무엇인지, 혹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볼까요? 어쩌면 지금 현재 본인의 이미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면접관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미지를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변화해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가감없이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제가 자신감 있는 모습은 이러이러한 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회사가 지금 앞으로 추구하는 2017년, 2018년, 향후 3년 혹은 길게는 5년, 10년 이내에 원하는 인재상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모습을 위해서 저는 현재 이러한 부분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에 대한 분석과 나에 대한 강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한번 변화시켜 보셔요. 더불어서 그 변화는 이왕이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나의 모습을 만들어 가심이 필요할 겁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요. 에너지 넘쳐 보이는 사람이요. 이번 시간에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더불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자 할 것인지 굉장히 막연한 바로 그 단어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돼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것을 보십니까? 보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믿는 걸 보세요? 보는 걸 믿으세요? 실제 제가 강의장에서 많은 교육생들에게 여쭤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고민을 하다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요. 많은 이들은 저는 봐야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편이죠.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미스테리한 동물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빅풋이라든지 혹은 영국 스코틀랜드 쪽에 네스 강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네시라고 하는 동물.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영국 BBC 방송국에서요. 진짜 네스강 안에, 네스호 안에 네시라는 동물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조금은 오랜 시간 다큐를 찍고 실제 그 네스 강변을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안에 네시라고 하는 전설의 동물이 살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백두산 천지에 과연 괴물이 사네 안 사네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네.
실제 네스호 쪽에 가면 네시라고 하는 동물들이 실제 찍혔다라고 하는 각종 사진이라든지 혹은 네시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네시가 존재한다면 해질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네시가 만약 존재한다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막 바람을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곳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미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BBC 방송국에서요. 네시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는데요. 네스 강변 저 중간에 강변 바닥에다가 긴 기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언가 집중해서 한참을 쳐다볼 즈음에 버튼을 눌러서 저쪽 끝에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보이지 않으나 기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조금은 움직임을 두어서 무언가가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한참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정말 저쪽 강변 끝에서 무언가가 왔다 갔다 보이고 있어요.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험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보셨습니까? 혹시 네시를 보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본 것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 네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본 것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으나 그것이 무엇이기를 믿었을까요? 네. 이왕이면 네시를 나는 봤을 것이야 라고 믿고 내가 그 앞을 거닐면서 봤던 네시에 대한 과거 어떤 사진이라든지 혹은 각종 네시에 대한 그 인형들을 토대로 해서 무언가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반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혹은 그냥 단순히 그 마을의 하나의 전설일 뿐 아닐까요? 그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믿은 사람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나 혹은 정말 그냥 긴 막대기 하나가 무언가 잠깐 부유물이 하나 떠다니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려내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에는 재미난 실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봐야 나는 믿는다, 들어야 그것이 진짜인지를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무언가를 보는 것, 무언가를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연상하는 이 모든 이미지들은요. 사실은 기존의 나의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면접관들도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믿으려 합니다. 그들은요. 매년 수백 명의 정말 많은 지원자들을 가려내는 참 중요하고도 힘든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많은 관찰과 작업 중에서 본인의 노력을 조금은 덜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바로 그 지원자, 바로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원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을 나는 뽑았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무언가 철칙을 혹은 자신만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부심에 한번 힘을 넣어주셔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출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접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서서 앞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시겠지요. 그리고 내 자리에 착석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 소개를 하시고 그다음 하나하나 차분하게 내가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지금까지 참 멋진 내 모습이 남들과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모습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나만의 무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멋진 모습은요.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자신감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 어떤 것들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멋진 단어들 하나하나 조합해서 근사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는 정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분석하심이 필요할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한 지원자가 저한테 와서 이랬습니다. 막 1차 면접을 마치고 저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너무 당황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요. 제가 1분 동안 자기소개서 우리 그 준비한 대로 되게 근사하게 했거든요, 선생님. 제대로 잘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순간 머릿속에 하얘졌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은 누구냐고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런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세요. 나에 대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해 주세요. 그런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잡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잘 맞춰주실 수 있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잘 연합해서 최고의 모습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 바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들려주고 그것을 표현하고 이왕이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나의 모습을 들려지게끔 하시고 표현하게끔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우리 이어나갈 겁니다. 그 시간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그 궁금증을 단순히 그냥 나는 누구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어쩌면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나를 못 찾으시겠다면 지금 바로 내 책꽂이에 가서요. 과거 나의 성장 앨범을 한번 꺼내보세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사진 찍었을 때 내 모습을 보시고요. 어디에서 내가 제일 즐거워했는지 우리 가족이 어느 곳을 많이 다녔는지 그때의 나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의 사진 찍은 표정들, 과거로 한번 과거 속 여행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해보세요. 우리 왜 소위 말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나에 대한 매핑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잘 그려봐야 한다고요. 우리 그래서 자기소개 쓰기 전에 각종 그 다이어그램들을 집어넣어서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단어들 맞추는 연습도 다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신다면 단순히 무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단어만을 나열하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즐거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와 나의 표정과 나의 음성과 모든 이미지를 일치화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진짜 나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책꽂이 가셔서요. 앨범부터 펼쳐보셔요. 그리고 나를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엽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소개 준비하셨던 그것들 한번 정확하게 그 앞에 있는 카메라가 면접관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에 대해서 멋지게 근사하게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것을 보고 웃고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나를 분석해 보세요. 나의 눈동자는, 나의 표정은, 내 제스처는 나도 모르게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 면접장에 가는 그 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더 성공에 이르는 길은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멋진 그 모습,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 첫 번째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지금 시작입니다.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보여지세요? 한눈에 봤을 때 일단 딱 보여지는 동물은 많은 분들이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죠? 밑에 연못과 그 작은 연초 위에 수초 위에 개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고개를 살짝 이렇게 밑으로 틀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물 한 마리가 보이실 텐데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 말 보이세요? 한 마리의 멋진 말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귀가 있고요. 그리고 말 갈기가 있는 말의 모습이 한 마리 보이실 겁니다. 이미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보여주고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지금 한 마리의 근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보여주고자 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 보고 있는
면접관은 한 마리의 개구리를 보고 있다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과 상대가 보고 있는 모습이 달라진다면 혹은 그것에 대해서 되묻는 질문을 받았다면 첫 번째는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나를 분석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왜 나의 실수를 이왕이면 많이 덮어서 합리화시키고자 하시잖아요. 무언가 나는 좀 근사한 말의 모습이기를 원하시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개구리를 보고 있다면 그 모습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가장 나이의 측근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셔요. 더불어서 나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이는지 평소에 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어쩌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이에게도 한번 자신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런다면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막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얼마나 잘 발휘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사랑하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내 모습도 수용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인 면접장 앞에서도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 모습을 어쩌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활용하고 표정을 어떻게 지으면 되는지 혹은 지금 현재 조금 소극적으로 보여지는 내 목소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전체적인 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